여우들의 우월한 투자 방법 여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에 인기가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분 주식시장의 안젤리나 졸리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함께하고요. 한양증권의 아주 탄탄하고 미인 연구원 전소영 연구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불안한 것이요. 괜히 SS가 이제 새로운 멤버와 함께한 지 딱 나흘이 됐는데 나흘 동안 계속 좋아요. 시장이.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안 좋아지면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나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오늘 그 60일 이평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 또 현명하게 마련해 봐야겠죠. 그게 또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진짜 SS의 복덩이인 것 같죠. 네. 온 다음에 계속 오르잖아요. 네, 좋네요, 아주. 네. 오늘 그 재밌는 동영상 하나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야한 동영상은 아닙니다. 네. 한번 보시죠.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주가가 저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왜 말 못해? 실적 나빠? 재료 없어? 매수하란 얘기 못해? 마음 같아서 매수 지르고 싶었죠. 근데 중국 사배들 말이 많잖아요. 중국이 무슨 문제? 그런 문제 없어! 나는 투자자금 증가도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요. 부채 비율 낮아. 주가 차익도 괜찮아. 그래서 못 밀 이유가 뭐야? 저 주식이 내 탑픽이다. 롯데쇼핑이 내 최서주다. 왜 말을 못하냐고! 그걸 몰랐는데 어떻게 그래요? 여기 매니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럼 루즈 주가가 어떻게 되는데요? 내 무식함 드러내서 매수 기회 놓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웬일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흉내를 잘 내고 네, 목소리도 거의 똑같은 것 네, 같아요. 거의 떠는 줄 알았어요. 입과 단어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네. 너무 어떤 재밌네요. 분이 이거를 만드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정말 불만이 좀 있다면 뭐 이 미스를 열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끝에 키스 장면이 길었어요. 요것만 네. 좀 짧았으면 100%인데 조금 2% 부족하네요. 근데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봤어요. 진짜요? 네. 동양종금증권의 한상화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연결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딱딱한 리포트 시대를 넘어서 이제 동영상 리포트 시대인가 봐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서 기관대상 행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1분 30초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제가 좀 특이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목소리 참여는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하고요. 저희 리서치 지원팀의 여자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투자 뜨셔도 되겠어요. 성대모사가 너무 근데 오늘 하루 좋으시네요. 정말 반응이 뜨거워서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우리가 글로만 읽다가 네. 이렇게 레포트 동영상이 신선했잖아요. 네. 그래서 귀에 오히려 쏙쏙 들어왔는데 롯데 쇼핑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이제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롯데 쇼핑은 지금 현재 국내 펀더멘탈이 굉장히 견조하고요. 1분기 현재 기존점 신장률이 백화점은 10% 이상, 마트는 5% 이상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 사업도 지금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롯데마트 15개를 더 신규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한계를 국외에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유일한 유통업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성주로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가 어느 정도까지죠? 예, 57만 원이요. 예.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데요? 저는 6개월 목표 주가고요. 예. 네. 43만 원의 주가,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앞으로 이런 동영상 리포트 계속 만드실 의향이 있으세요? 뭐 기회가 된다면 한 편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동영상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롯데쇼핑이 약간 플러스권을 유지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굉장히 화려할 건데, 저기 죄송한데요. 저 미스를 뽀뽀해본 지 오래된 미스 생각해서 뒷장면을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의 한상화 연구원께서 직접 전화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양증권에서는 유통업종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오전 코너에서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과 인터뷰를 했는데 반도체와 유통을 같이 잘 보더라고요.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을 이제 봐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이게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좀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동영상에서 왜 중국 이슈가 나오는데 왜 말을 못해?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와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 달에 중국 쪽에서 이제 까르푸랑 월마트 이런 이제 대형 업체들에 50억 위안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어요.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 3월 초까지 롯데쇼핑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인플레이션율이 2월 달에는 다 전망치를 다 상회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통제하고자 사실 이 유통업체 과징금 부과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마트라던가 백화점에 이런 그 가격 같은 걸 다 계속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지금 주가 상향을 조금 가로막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금리 정책이라던가 다른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이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조금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중국도 성장 쪽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유통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유통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중국에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소비 관련주, 예전에 신경 대표님께서 아모레퍼시픽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유통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알아봤고요. 여우방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학이 약간 주춤하니까 그 뒤를 바짝 뒤쫓은 자동차가 아주 역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마치 먼저 맞이한 것 같아요. 오늘 흐름부터 볼까요? 네. 오후 들면서 더 상승폭을 키웠죠. 키웠어요. 예, 판단을 해주시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적 시즌을 마련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랑 뭐 기아차,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마감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완성차, 부품차 말고 이제 그 위에 부품주까지 해서 오늘 만도도 장중에 너무 멋있다라는 이 소식지가 돌 정도로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요. 왜 현대 위안은 이 안에 못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완성차의 모금, 근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다는 점, 기아차는 외국인이 샀다는 점, 이 점에서 주가 탄력성의 비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완성차, 자동차, 거기다가 이제 부품주들, 또 타이어주들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 더 갈 수 있다면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주시겠으며 또 종목을 애널리스트의 눈으로 확 찍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사실 많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자동차 이 완성주 같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그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다소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보니까 부품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들이 네. 이제 완성차 업종에서 부품주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앞서서 그 마감 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미국의 그 잡지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의 그 대지진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그 르노 삼성과 GM 대우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자동차 그 부품들을 가져오는데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 차질이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주가들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이 오늘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신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아까 연구원께서는 기아차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기아차가 사실 이제 좋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 K5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시장에 지금 자동차 진출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서 진출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상반기에 K5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이제 공장이 이제 풀가동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적으로도 기아차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이 반도체주와 자동차의 쌍방의 아주 멋있는 모습이 일어날까요? 한번 그렇게 기대를 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지진이 딱 이제 일어난 다음에 처음으로 반사 수익을 받을 거라는 게 반도체였고요.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그러니까 영향을 그렇게 덜 받을 것이라고 해서 오히려 반도체 IT보다는 약간 상승폭이 낮았는데, 이제는 실적 시즌을 마련해서 오히려 IT보다 먼저 실적 시즌에 대한 스타트를 끄는 것 같고요.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어제는 이제 뭐 화학주에서 오늘은 자동차로 바통 터치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IT로 바통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레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반도체 지금이라도 매수해보자라는 네. 의견을요.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자동차와 IT의 질주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을 볼게요. 어제 이순복 주임님께서 이 상장 폐지 경고령을 내렸잖아요. 네. 참 3월 이쯤만 되면 일각에서 떨고 있는 기업들 참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1월 달에 그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원래 좋은데, 올해는 워낙 그 어느 때보다도 2011년 1월 달에 대형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2100포인트의 맛을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월 달에 주춤했던 중소형주들이 12월 달부터 외인들의 조금씩 매집으로 인해서 2월 달에 그 빛을 발했는데, 3월 달에 딱 뚜껑을 열다 보니까 이제 퇴출주의보가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감사 제출권을 하지 못했다는 종목들이 숫으로 쏟아져 나왔고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문제는 이제 이름을 많이 변경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주총을 앞두고.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준비해 왔던 게 18개 종목인데요. 이 이름을 변경하는 이유는 그렇죠. 주력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슈도 있고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이름을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속된 그룹의 이미지를 따라하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뭐 실적이 부진했다든가 뭐 배임 횡령이 했다든가 이래서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해서 이런 종목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에너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대한종합 상사로 이름을 바뀝니다. 근데 요즘 상사주 얼마나 잘 나가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것도 대한자 들어가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선뜻 매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코스닥 종목들이 이름을 많이 바꾸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퇴출주의보와 함께 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름 바꾸는 것이 눈속임이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네. 미제출을 한 그런 종목들,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진호시스템, 디패션, 포휴먼, 에코솔루션, 세계투어, 히스토시스템, PLA, 유비트론, 선도소프트, 엔빅스, EY에너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게임하이, 라이스메탈, 대국, 토자이홀딩스, 금성테크, 시모텍, 알티전자, NI테크, MNFC, KSR, 와우테크까지 참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도 눈에 보이죠. 네. 뭐 RNL바이오도 그때 올해 하한가를 나타냈고요. 대국 등도 하한가를 나타냈는데 어떠세요, 연구원님?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별로 이제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코스닥 지수 500포인트에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그리고 개인의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에 대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는 오늘 받은 것 중에서 중국 원양자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맞나요?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없길래요. 네. 근데 워낙에 중국 원양자원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네. 때문에 네. 한번 이거 확인을 해보고 내일 SS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3월 31일까지 이제 올해까지는 코스닥의 실질거래 심사가 들어가지만 4월 1일부터는 이제 거래소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 예. 이제 조금 더 사실 아까 어떤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정말 잘 가려면 3분의 1 정도 정확하게 깔끔하게 아웃을 시켜야지 예. 진정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거래소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4월부터 청소 싹 하고 새 기분으로 더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덩치로 눈길을 끌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요. 골프존이라는 건데 이름이 골프존이에요? 예, 이름이 골프존이에요. 아,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이제 골프 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네. 건데요. 제가 골프를 안 치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골프장이 초록 잔디에 따라가서 누가 골 치면 사장님 나이샷 한번 해주는 게 내 소원인데 기회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존으로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상장을 앞두고 있고 네.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까? 네, 정말 많고요. 이게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작년 10월 달부터 몇 번의 예비 심사를 거치려고 그랬는데 계속 미뤄졌어요. 그 이유는 일단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 과연 이 스크린 골프 이 회사를 게임업에다 넣어야 될까, 뭐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계속 이제 미뤄지다가 드디어 상장 심사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모 청약이 잡혀 있고요. 네. 환불일이 4월 25일이고요. 이게 공모 희망가가 69,000원에서 82,000원입니다. 주당 액면가가 지금 500원이니까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이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요 강력하게 밀었던 게 뭐냐면 이 업종 구분 문제에서 닌텐도 게임업이다 이거는. 네. 그래서 게임업종으로 잡다 보니까 게임업종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게 업종 특성상 펄을 이 기준하기 때문에요. 장에서는 이 골프존이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골프존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2000년도 5월 8일에 설립한 회사고요.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입니다. 아마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름에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10년 동안 연매출 증가액이 95% 정도 증가한 회사고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가 넘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발행 주식에다가 이번에 상장 주식까지 합치면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코스닥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1위가 네오이즈 게임즈인데 네. 네오이즈 게임즈가 1조 606억 정도 되니까 딱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10위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만만치 않은 종목이네요. 예. 시가총액이 1조 원이고요. 코스닥에 굉장히 덩치가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청약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청약 일정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고요. 예. 그리고 환불일이 25일인데 옛날에 이런 공모주 할 때 증권사에서 돈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불하는 일정까지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요즘 되게 타이트하게 잡네요. 근데 이번에 이슈되는 게 뭐냐면요. 이 대표 주주와 이 주주들의 부자, 그러니까 주식 부자가 또 한 번 탄생한다는 거죠. 창업주 김영찬 대표가 19.2%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들인 김원일 공동 대표가 53.2%를 보유하면서 이 두 부자의 자산 가치 총액이 6천억이 넘게 된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두 전문가는 이 청약에 있어서 참여를 하겠느냐, 네. 안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진솔하게. 저는 전문가적인
얘기 먼저 들을까요? 예. 일단 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한 6,600원 정도가 나오고요. 퍼가 한 10.5배에서 한 12.4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퍼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뭐 게임 업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상장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다 지금 맞춰갖고 퍼를 계산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한 가지 지금 정보를 드릴게요. UI 에너지 있죠? 아까 리스트에 있었잖아요. 네, 예. 리스트에 있었는데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또 주가 변화 봐야 되겠네요. 네, 여하튼 골프존이라고 했었는데 청약할까요? 네. 저는 일단 안 합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전소영 애널리스트한테 먼저 여쭤본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제가 증권회사 창고에 앉아있을 때도요. 웬만하면 공모주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장에서 너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미 이제 너 상장만 대라. 내가 판다라는 대기 물량이 너무 많고 지금 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규모가 큰 상태에서 장에서 지금도 거의 8만 원, 9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감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좀 하자면 상장과 동시에 좀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그 기준을 맞춰서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가 아리송한 일이네요. 네, 저는 뭐 판단 자체를 아까 딱 그 골프존 얘기 딱 나와서 이제 막 분석을 해보는데 그냥 분석 자체가 난감하더라고요. 이거를 예. 사실 업종에다 분류를 해야 그 업종에 그 벤치마크가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 볼 텐데 뭐 매칭시킬 곳이 없다라는 게 그렇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IPO가 된 다음에 그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공동 창업주가 이제 대부분은 그 최대 주요 주주들은 한 1년 정도를 그 주식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번에는 그 공동 창업주들이 3년 동안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 보유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조심하셔야 될 게 예. 지금 이 DP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골프존이 상장하면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해서 그동안 DPC라는 종목이 이슈가 있는데 DPC 지금 이미 다 펀드가 없으니까 관련주가 아니라는 거 좀 염두를 해주실 거네요. 네. 여러분 이제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들리세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소리? 잘 듣고 있나요? 들어야겠죠? 네, 7일 연속이에요. 네, 맞아요. 어떤 업종 많이 매수하고 있나요? 주로 이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사라라고 또 리포트를 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삼성전자 오늘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외국인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1월 달에 그 해외 IB들에서 달러원 환율 예상 전망치를 1,050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환율 1,122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이 환율만 보고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봤을 때 외국인이 물론 계속해서 선별적인 매수 작업에 들어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뭐 그렇다고 뭐 조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뭐 증시에서 발을 뺀다던가 이런 모습보다는 꾸준하게 환차익을 보고서라도 매수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네. 다행이네요. 오늘 2030을 뛰어 올랐는데 그러면 안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네. 이수목 주인님의 전망은요? 예, 지금 전망이 이제 실적 시즌을 마련해서 각 기업들이나 이제 각 애널리스트나 뭐 외국이나 기업들은 이 실적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두를 내두셔야 할 부분이요.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어요. 사실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SK그룹의 인수가 된다라는 M&A 이슈가 됐는데요.
그러한 M&A 이슈 이런 거보다 진정한 IT는 IT, 자동차는 자동차, 화학은 화학, 그 업종에 맞는 기업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는 실적 시즌을 좀 준비하는 거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열심히 준비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부터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슬슬 시작이 돼요. 우리도 더 바빠지겠습니다. 그렇죠. 네. 영업와 함께 했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